지금부터 문화 콘텐츠와 마이스를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콘텐츠 기업 넥스나인과 글로벌 마이스 기업 넥스페어의 대표 김유림입니다. 저는 마이스 라이브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최근 문화 콘텐츠와 마이스라는 주제로 강연 요청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최근에는 문화 콘텐츠와 마이스 산업이 접목이 되면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죠. 이전보다 관심도가 많이 올라간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카타르 민간대사와 중국 스포츠산업연합회 한국 지부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중국과 중동 이렇게 인연이 깊은 편이에요. 이처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문화 콘텐츠와 마이스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들을 또 하고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큰 변화를 겪으면서 과거의 마이스 운영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운영 방식이라던가 온라인 운영 방식으로 많이 전환되었죠.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얼마나 더 많이 머무느냐가 관건이 된 셈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에 노출되는 방식, 즉 시각화와 영상화가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마이스는 플랫폼 산업이기에 기술, 문화, 예술, 상품, 도시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것을 담아내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문화 콘텐츠를 담은 마이스, 또 문화 콘텐츠와 함께하는 마이스는 앞으로 더욱더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문화 콘텐츠란 무엇일까요? 바로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문화 정보나 그 내용물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글, 그림, 영화, 문화재 등의 문화적인 성격을 가진 내용물을 멀티미디어 기술을 통하여 산업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이스는 무엇일까요? 네, 기업회의, 미팅, 포상관광, 인센티브, 또 국제회의, 컨벤션, 전시 컨벤션인 엑스비션은 이벤트의 영문 약자로서요. 융복합 산업의 아주 대표적인 분야이자 많은 산업을 아우르고 가는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올림픽이나 엑스포와 같은 메가 이벤트까지 마이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그 활동하는 모든 것이자 집단지성을 모으고 또 문화를 융합하는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마이스의 모든 것은 콘텐츠로 이루어진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이스와 콘텐츠의 융복합 사례를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해보겠습니다. 마이스와 콘텐츠를 융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역의 문화, 특성, 관계를 고려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문화라는 것은 한 국가의 일방의 문화가 아닌 양국의 문화, 즉 상대국의 문화 존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소재 중에 하나가 바로 공통 문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2020년 한국아랍에미리트 수교 40주년 기념 축제를 제작했을 때의 장표입니다. 축제를 제작을 할 때 K-팝 공연부터 한국 상품, 도시, 문화, 기술 등 다양한 것을 담았는데요. 과거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는요, 인센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을 통해서 이미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특히 통일신라 시대에는요, 해상을 통한 문화적 접촉이 있었고, 또 고려 시대에는 아랍인들의 집단촌이 형성이 돼서 예궁이라는 그런 모스크가 있을 정도로 역사적 접점이 있었던 곳입니다. 특히 고려 시대에는 매사냥, 이제 팔콘이라고 하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는 현재도 매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레이트는요, 공통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XR, 즉 확장현실 기술을 구현한 무대에서 그 팔콘이 이렇게 날아오르면서 무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막색, 저도 오늘 사막색을 입었는데요. 사막색을 입은 아티스트인 마마무가 등장을 해서 그 무대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를 연출할 때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이 양국의 공통 문화와 상대방 문화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공연이 진행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낀 것이 있는데요.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팬들이 댓글을 답니다. 우리 문화를 존중해주는 공연이다 라는 댓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적 좀 특성을 꼽고 싶습니다. 2021년 부산에서는 넥스트 콘텐츠 페어가 진행되었죠. 그때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된 프로젝트였는데요. 토크 콘서트에 있어서 누구를 섭외하고 또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DP의 김보통 작가를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DP의 경우 탈영병의 추격에 있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광안대교를 비롯해서 지하벙커 등 부산의 촬영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광안동 지하벙커는요, 감기, 타짜, 완벽한 스파이 등 여러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으로 사용되기도 했지요. 실제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는 3대 음악 전시회이죠. 경영진이 대부분 밴드 출신의 음악가이거나 예술가가 많습니다. 한국에 방한했을 때 가장 가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영화 괴물의 촬영지, 기생충 촬영지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부산행 기차를 타고 싶다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콘텐츠와 마이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관계 또한 중요한 요소인데요. 다시 한국 아랍에미레이트 페스티벌의 예시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말이라고 불리우는 인공위성을 발사했어요. 근데 이 행사에 출연한 아티스트가 아스트로라는 팀이었습니다. 아스트로가 별이라는 뜻이죠. 아스트로의 팬미팅 코너에서 이런 멘트를 하게 합니다. 아말을 타고 우리 아스트로 별로 놀러와 주세요 라는 멘트를 하는데요. 이는 국내 방송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 현지의 국영방송국인 알 아부다비 TV와 알 이마라트 TV 모두 생중계되었는데요. 방송 중에 한국의 상품, 기술과 더불어 한국의 콘텐츠가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주제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지에서 인기 있는, 즉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설계가 중요한데요. 주제 선정이 매우 중요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기획과 제작, 그리고 향후의 글로벌 유통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중동에 잘 먹힐 만한 주제와 상품을 소싱하여 온라인으로 소개할 때 이렇게 진행했었어요. 한국의 모션 테크 기술을 홍보하기 위해서 비정상회담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표로 출연을 했던 샴샤를 출연을 시켜서 당시 화제가 됐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승리호라는 곳에 이제 모션 테크놀로지 관련된 기술이 있었는데요. 그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또 중동은 라마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은 라마단이 시작이 되면 게임량이 증폭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글로벌 게임사들이 라마단 직전에 게임을 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현지 유명 게임 유튜버를 섭외해서 한국 게임 시연 방송을 제작을 합니다.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K-팝을 좋아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을 직접 출연시켜서 K-팝 아티스트들의 족보를 갖고 토크쇼를 했는데요. 한국의 아티스트들을 한국인보다 더 잘 아는 현지 팬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콘텐츠였습니다. 이어서 도시 마케팅을 동반한 문화 콘텐츠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송 페스티벌입니다. 부산에서도 과거 개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팝 스타 공연뿐만 아니라 버스킹을 비롯해서 K-팝 스타데이트 등을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무엇보다 공연 중에 라이브 쿠킹쇼를 삽입을 해서 현지에서 나오는 식재료, 즉 경주에서 나오는 식재료를 이용해서 요리하는 등 현지 식문화를 통한 도시 마케팅을 한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히 K-팝 공연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리고 팬덤 문화, OTT 플랫폼에 대한 전문 영역을 다루기도 했는데요. 온 오프라인 포럼은 일부러 일반적인 또 포럼 장소가 아닌 가장 경주스러운 곳 중에 하나인 교촌마을 채부자 아카데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럼 인트로 때 드론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드론 촬영으로 인트로를 찍고 월정교와 그리고 교촌마을을 보여주면서 포럼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포럼 내내 해당 도시의 사이트가 브랜딩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 도시의 느낌을 잘 살리기도 했지만 차기의 문화 관광지로서의 홍보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획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랜 역사를 담은 문화 콘텐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과 인도는 2023년이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한 인도 국제관계에 있어서 자주 인용되는 것이 허황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최초의 국제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 설화인데요. 2022년 허황후 기념공원이 인도의 아요디아라는 곳에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공연도 하고 또 개관식도 하고 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이슈가 있어서 영상으로 대체하게 된 사업입니다. 실제 촬영하고 싶었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현지 로케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랜선 여행 콘셉트를 생각해냈습니다. 인도 현지 유튜버가 기념공원을 찍고요. 100만 유튜버 영알람과 인도인 럭키를 한국의 스튜디오로 초청을 해서 랜선 여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시나리오 내에는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녹여내는 콘텐츠들을 다수 담기도 했고요. 특히 인도에서는 뜨거운 관심을 갖고 보도자료를 자발적으로 내주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한국과 인도의 우정 그리고 관계를 담은 소재를 마이스로 부활시켜 접목시킨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마이스에 접목할지 고민 중인 여러분들께 이 말씀 전해드리면서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네, 기획하고 기록하라. 그리고 기회를 찾아라. 지금까지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나요? 강의를 듣다 보니 궁금한 점들이 하나둘 생기는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대표님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표님께는 특히 듣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요.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께서는 해외 행사를 많이 진행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행사와 해외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해외에서 개최되는 행사와 한국 행사는 이렇게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게 국가와 산업 그리고 행사의 결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음악산업 전시회인 소나르 같은 경우는요. 행사를 낮부터 새벽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강철 체력이 정말 필수인데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중동의 경우에는요. 저희가 카타르에서 로봇 축구 대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남성 로봇 축구 대회와 여성 로봇 축구 대회를 각각 따로 2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대표님의 경험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강의를 들으며 국제관계가 마이스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행사를 진행하시면서 국제관계에 영향을 받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사드가 한창일 때 중국 행사를 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좀 다르게 극복을 했는데요. 가령 대한민국을 강조하기보다는 제품이나 그 내용의 특성을 강조한다던가 그 안에 스토리를 부여해서 강조점을 다르게 진행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K-팝을 비롯한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상품이나 도시까지 브랜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득이 되는 사례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와 같은 K-팝 가수들이 마이스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네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성격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마이스는 살아있다 라는 책을 출간하셨고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의 이름도 마이스 라이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스는 살아있다를 정확히 어떤 의미로 사용하신 건가요? 제가 2019년에 마이스는 살아있다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2020년부터 코로나19 이후로 마이스는 죽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요. 마이스 산업은요. 과거에도 존재했고 또 미래에도 존재할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의 시대를 잘 반영하여 진화하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이스는 살아있다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림 대표님의 경험담을 포함한 알찬 강의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마이스와 문화 콘텐츠의 접목 사례를 전문가에게 직접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현직에 있는 전문가가 알려주어서 밀도 높고 유익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목적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학습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